힐링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저는 승경병원의 안재남입니다. 전남대 송원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연세대학의 김성환 교수님께서 바이올로지 힐링 오브 그라프트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라프트 힐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실 저희가 수술 심포지움이긴 한데 약간 이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L 석세스 레이트는 한 60에서 95% 정도, 리턴 투 스포츠는 아직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좀 더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뭐 포지션이 어떻고 할 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라프트 힐링은 충분히 잘 될 거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활동할 때 충분히 이 그라프트가 힐링이 잘 돼서 포스를 견뎌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근본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라프트가 저희가 이제 엔터시스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라프트를 터널 내에 넣었을 때 그라프트 본 사이에 바이올로직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라프트의 힐링 레이트와 스트렝스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지는 이 그라프트 터널 내 힐링과 또는 인트라아티큘러 아포처에 대한 힐링, 그리고 리가먼티제이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심에서 말씀드린 그라프트 터널 힐링이고, 그라프트 터널 힐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이크로 모션, 그리고 그라프트의 위치, 랭스, 터널 내 그라프트 랭스 정도, 픽세이션, 텐셔닝, 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티브 ACL 인서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렉트 타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4레이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텐던이 되어 있고, 리가먼 텐던이고, unmineralized fiber cartridge, 그리고 mineralized fiber cartridge, 그리고 본이 이렇게 4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타입 10 콜라겐이 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걸 좀 멋있게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4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ACL 같은 이 리가먼트고, 이렇게 텐던이 바로 본에 페리오스티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샤피 파이버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주로 MCL 같이 이 리가먼트 인sertion 포인트가 이 본과 패러럴하거나 약간 오블리크한 구조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다이렉트 인서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라프트 터널 힐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려진 바는 그라프트 터널 내에서는 다이렉트 힐링은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파이브로 베스큘라 스카 티슈가 중간에 이 텐던과 본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약간 샤피라이크 파이브처럼 이 크로스 본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주로 3, 4주에 이 프로리퍼레이션 페이지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거의 오스테오 인티그레이션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처음에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인프라마토리 페이지가 주로 4일 근처에서 생기면서 마크로파지나 뉴트로필 등 인프라마토리 셀들이 리크루트가 되고, 뭐 레지듀얼 셀도 거기 있겠습니다. 데브리를 파고사이트하고 또 다른 이제 셀들을 리크루트하고 이 엔지오제네시스를 유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리프리 페이지가 되면 이 마크로파지들도 이제 증식하는 게 있고요. 그라프트 리파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내서 이 파이브로 스카 포메이션을 유도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본 위에 파이브로 베스큘라 스카 포메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것들이 8주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마크로파지나 MSC가 인필트레이션 되고 그레뉴린 치수가 차는데, 주로 이게 타입 3 콜라겐 이뮤노히스테인인데, 타입 3 콜라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오블리크한 양상으로 본과 텐던 사이에 인터비닝하게 됩니다. 역시 본 쪽에서도 실제로 이제 프랙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본 터널 내에 인컨트롤 스페이셜도 같이 동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본 쪽에서 콘드로이드 셀들이 보이고, 디그라데이션, 그래뉴레이션 디그라데이션 시키고 타입 2 콜라겐도 일부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뭐 촬영돼서 라멜라본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힐링을 잘 안 시키게 만드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카 포메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든지, 본인 그로스가 늦게 된다든지,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너무 많이 생성된다든지, 프로젠셀의 넘버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이올로직 힐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클루가 될 수 있겠고요. 그라프트 자체는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소프트 티슈 그라프트, 프리텐던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12주까지 풀아웃이 주로 본 터널 쪽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장 위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터널 BPTB하고 비교를 하는 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 보시면 초기의 3에서 6주에는 본 쪽이 인테그레이션이 빨리 돼서 더 페일리어 로드가 높지만 12주 이상이 증가하면 특히 본이나 프리텐더나 그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알로그라프트는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만 좀 더 늦어지는 딜레이드 되는 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본 정션이 거의 4달에서 5살, 6달까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갭 사이즈는 작은 것, 미스매치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정보로 되어 있고, 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도 보신 것 같이 멜치 사이즈가 작은 그룹에서 좀 더 로드 페일리어가 좋았고, 좀 더 중간에 있는 파이버스 티슈들도 덴스하고 오거나이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스펙터나 사이토카인들이 다양하게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슈 힐링이니까 당연한 얘기도 되고요. 본이나 카트리지의 액티베이션, 레귤레이션, 프로레퍼레이션에 보시는 바와 같이 TGF 계열인 BMP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본 그라프트 힐링에서 본 쪽에 본인 그로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가장 TGF 베타 팽개 중에 오스테오 인덕티브로 가장 흔히 알려진 BMP2나 7 같은 것들이 많이 실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빈 모델에서 이렇게 아데노바이스를 이용해서 딜리버리 했을 때 파이버 카트리지 존이 좀 더 형성이 빨리 되고 본인 그로스가 좀 더 빨라지고, 결국 로드 페일리어를 테스트했을 때 한 3개월에서는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인자들도 유사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됐습니다. TZ 베타 같은 것들은 스카티시 포메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1, 2는 다양하게 이제 브로드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고, 아직 네이티브 본 엔티시스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TZ 베타 3가 이제 텐던 본 힐링에서 히탈이나 네오나이트에서 스카 없이 힐링하는 데 중요 요소로 알려져 있어서, 이 로테이트 커플 모델에서는 실험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망 십자인대 컨스트럭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클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메탈로나이즈 프로테이네이즈는 콜라겐을 이제 디그라데이션하는 카탈라이틱 엔자임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큐트 페이지에 굉장히 높아져 있으니까 과도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주입하면은 이게 억제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알파2 마이크로글로불린은 이제 MMP 에이센지 서프레서인데, 보신 바와 같이 12주 정도 썼더니 이니셜에 썼더니 2주에서 5주간 MMP8이 떨어져 있었고, 12주 팔로우에서 역시 로드 페일리어 테스트를 했는데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흔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로 스템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외로 이런 리컨스트럭션 계열에서는 카트리지보다 연구가 훨씬 더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들이 또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클리닉 연구들도 한 6개 정도의 연구가 현재 이루어져 있고, 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이렇게 MSC를 같이 주입을 했을 때 히스톨로직하게 미키니컬하게 좀 좋더라. 대부분은 좀 좋더라는 결론입니다. 짧은 이제 20주 정도까지 보통 테스트를 했고, 클리니컬 스터디는 사실 이 본메로 스템셀리어보다는 메로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쓴 메로 스팀이라는 키트를 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발표했고요. 이 키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미텐디너스에다가 발라서 그렇다면 인서전 사이트에 넣고 MRI를 3개월 정도 팔로우를 해서 얼리 인코퍼레이션이 좀 더 되는지 측정을 했는데,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컨트롤 그룹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결국 이게 이제 클리니컬 스코어를 비교한 건 아니라서 그라프트 본 힐링이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했고, 이유는 컨센트레이션 자체고 컬처드된 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MST 이펙트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결론 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일반적으로 본 텐더 그래프트 힐링은 다양하긴 하지만 3에서 12주 이내에 여러 가지 실험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동물 실험이 대부분이고, 인비보 사람을 실험하는 것은 오토피 연구가 밖에 없어서 아직 대동물에서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티슈 힐링이 본토 힐링보다는 조금 늦은 건 사실이나, 그리고 3개월 정도면 본토 힐링과 비슷하게 되고, 대부분 본 터널 내에서는 다이렉트 타입은 아니고 인다이렉트 타입의 이런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티슈 엔지니어링이나 진 트랜스포터는 셀 테라피들이
이렇게 다행히 이것을 좋아지게 만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프리클리니컬 사태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아직 클리니컬 연구는 거의 프리리미너리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팀장 감사합니다. 네, 김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강종윤 교수님께서 Current Trend in Asian Reconstruction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커런트 트렌드 너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 만드니까 한 200장이 넘어서 다 줄이고 터닝 테크닉하고 익스트라트컬 리컨스트럭션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이 프랙티스 2009년까지 트랜스퍼 테크닉 그때는 BPT 많이 썼었죠. 좋아했었습니다. 햄스트링 쓸 때는 픽세이션을 이제 리지드 픽스 크로스핀에다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엔더 버튼 루프가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컴바인드 했었고 2008년부터 이제 엠프달 테크닉을 해서 2009년도 이제 트랜스티비아를 이제 그만뒀고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소프트티슈 그래프트를 쓸 수밖에 없었죠. BPT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엔더 버튼 크로즈 루프를 이제 오히려 픽세이션이 좀 약해졌죠. 뭐 이것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근데 2012년부터 이제 아웃사이딩 테크닉 그래서 이제 엔더 버튼 다이렉트 전 루프 있는 걸 좀 안 좋아해서 다이렉트 좀 더 스트롱한 픽세이션을 쓰고 올 소프트티슈 그래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닉이 변하면 그래프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랩런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뺐고 한 10%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익스트라트와 리컨스트럭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제가 다 루틴을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더블 번들은 5개 하고 그만둬버렸습니다. 다 싱글 번들.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이 이제 버티컬 하니까 이제 모디파이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프록시말로 메디알로 티비얼 스타팅 포인트로 옮기는 많이들 이제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옮겨가지고 전에 좀 보여드렸지만 이 티비아 플라토를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호리젠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요새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리비전 제가 하는 수 한자들에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호리젠탈하게 하면 페어널 터널에 시작하지만 티비아는 갈아버리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AM 포탈 테크닉하고 트윈시 아웃사이딩이 대세가 되고 있고 AM 포탈 테크닉이 서베이 해보면 지금 가장 많이들 쓰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터널이 좀 짧아지고 블로아웃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대개는 별 문제 없지만 좀 작은 환자들한테서는 좀 터널이 좀 짧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이제 AM 포탈 테크닉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 새로운 테크닉을 쓰다 보니까 트랜스가 했을 때보다 더 리비전 레이트도 높아지고 페일리어 레이트도 높아지고 피보십도 더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닉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아나토미컬한 포지션에 더 쉽게 갈 수 있지만 이 수술 테크닉이 어렵고 막 디플렉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이제 아웃사이딩 테크닉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아주 과거에 썼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플립 커터를 쓰시는 그런 아웃사이딩 테크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웃사이딩 테크닉의 이제 문제가 뭐 제가 왕준호 교수하고 안현 선생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제가 그 논문 못 찾아서 지금 못 실었는데 이게 그 터널, 페모럴 터널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이제 디스탈로 내려오면 이제 그라프트가 밴딩이 확 되는 거죠. ACL 그라프트가 할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저는 그냥 잽니다. 2cm. 잽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환자가 한 분도 없었고 째고 이 째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걸 굉장히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프록시말로 그 다음에 안티리어로 그래서 그라프트가 이제 주행하는 방향하고 굉장히 가깝게 갈 수가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째면은 플립 커터 같은 이제 특별한 디바이스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냥 PCL 많이 써도 되고 플립 커터 돈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픽세이션을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엔더폰 다이렉트 좋아하고 만약에 BPT 하면 인터프레스 그걸 쓸 수 있고 우리가 필드 커터 쓰면은 타이트 로프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픽세이션 디바이스에도 제한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패시지를 피머에서 티비아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쉽습니다.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MRI 가끔 찍는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벨 테크닉하고 인디펜던트 테크닉 비교한 시스템 리뷰를 보면은 소위 이미징 베리어블 얼마나 이 아나토미컬 사이트에 더 잘 갔냐 뭐 이런 그래프트 얼마나 호리젠탈하냐 이런 것들은 다 인디펜던트 테크닉이 좋고 터너 와이드도 인디펜던트 테크닉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리니컬 베리어블은 이 시스템을 리뷰해서는 리슘 스코어는 좀 좋아졌고 렉스티도 좀 좋아졌는데 인디펜던트 테크닉이지만 IKDC나 태그나 페일리어 레이트는 별로 차이 없다. 이 시스템 리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익스트라티큘라 테노데시스 안테로아탈 리가먼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ACL에서 우리가 그 해결하려는 그런 현상은 피벗 시프트 피노메논이잖아요. 그래서 ACL이 끊어지면 옛날에는 피벗 포인트가 가운데였는데 그게 이제 메달로 시프트 되는 그걸 우리가 피벗 시프트라고 그러고 결국 안테로 라테랄 로타리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테로 트랜슬레이션하고 TBI 인터로테이션이 합쳐져가지고 안테로 라테랄 로타리 인스테빌리티를 만드는 거고 이게 우리의 치료의 어떤 타겟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CL 요거 가운데 있는 센트럴 리가먼트인데 요거 끊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안테로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느냐? 이게 모멘텀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라딕트한 내용이 있지만 ACL을 끊었을 때 안테로 트랜슬레이션 증가하지만 이 TBI 인터로테이션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결국은 얘보다는 얘가 끊어져야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모멘텀이 훨씬 기니까 그래서 안테로 라테랄 스트럭처가 이제 더 이 피벗 시프트 피노메널을 줄여주는 데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요한 벨레멘스와 클레아스가 안테로 라테랄 리가먼트라는 그 다이섹션을 멋지게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고 그래서 이런 리가먼트가 있다. 그래서 요게 소위 피벗 시프트의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프레디프 얘기를 했어요. 프레디프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괜히 떨벌들 얘기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를 너무 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테로 라테랄 새로운 리가먼트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즈 실리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서전들의 좀 반발을 좀 샀죠. 근데 사실 안테로 라테랄 리가먼트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다 있었던 얘기고 있었던 얘기고 옛날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있었죠. 사실 세컨드 프랙처 때부터 이제 디스크리션이 됐었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디스크리션이 된 스트럭처입니다. 프리디프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물들 한 26종을 다 다이섹션하고 피투스 다이섹션할 때 그런 스트럭처는 없다. 그리고 바이오메케니컬 테스트 할 때 그런 거 없다라고 반발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서로 이제 뒤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안테로 라테랄 리가먼트 얘기 보면은 이 클래스 논문은 이 플렉션에서 더 길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서션도 라테랄 에피곤달보다 앞에. 또 다른 논문에서는 길이도 훨씬 길고 하여튼 뒤에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 논문이 이제 잘 다이섹션을 했는데 하나는 되게 길고 하나는 플렉션 할 때 짧아지고 하나는 이제 LCL의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여기 다 베리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렉션 할 때 길어지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테로 라테랄 로터리 인스테빌리티는 얼리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에서 인스테빌리티거든요. 근데 플렉션 할 때 이게 길어져 버리면 그라프트 어디서 그 텐션을 해야 됩니까? 여하튼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좋지 않은가. 여하튼 안테로 라테랄 리가먼트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익스트라티큘라 테노데시스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는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옛날 익스트라티큘라 리컨스트럭션, ACL 인서피션시 때.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우리가 트랜스티비아 테크닉 인트라티큘라 프로시가 나와서 잊고 있었지만 리비전 케이스나 인스티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 1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Modified Lemay Operation하고 요새 나온 안테로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AL 리컨스트럭션이 이렇게 되고 Lemay 이렇게 되고 사실은 로테이션 인스테빌리티를 잡는다는 입장에서 더 기울어지는 게 더 좋겠죠. 사실은 뭐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떠냐 시스템 리뷰가 나왔어요. 벌써 보니까 피벗 시프트는 확실히 줄이는데 클리니컬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 더블번들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여하튼 뭐 저는 아웃사이딩 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째면 되죠. 그래서 ITB 익스포저하고 폭 1cm 띄고 12cm 정도 이렇게 띄고 나서 윗 스티치하고 LCL 보고 LCL 밑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LCL 밑으로 통과 이게 제일 중요하죠. LCL 밑으로 통과시켜서 제가 아까 아웃사이딩 턴을 여기다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AL 턴 모디파이 레멘턴을 여기다 뚫으면 됩니다. 여기다 뚫고 통과시켜서 고정하면 끝입니다. 수술 굉장히 쉽고 어렵지 않고 금방 끝나는 수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ACL 리컨스트럭션 많은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자꾸 이제 파퓰러해지고 근데 이거 정말 이게 유용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입증되지는 않았죠. 각각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적용할 때는 이런 장단점들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대학의 김동희 쌤께서 교수님께서 리비전 ACL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 김동희입니다. 사실은 프라이머리 ACL 리컨스트럭션도 쉽지 않은 수술인데 이 리비전을 대하게 되면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좋은 위치에 터널을 만들어야 ACL 리컨스트럭션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이미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 또 터널이 와이딩 돼 있다든지 또 만들 때 이 새로운 터널을 만드는데 되게 방해를 만드는 구조물이 많아지고 그라프트 역시 이미 사용해서 선택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일리어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고칠 수 있고 그것을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결국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을 실패해서 리커런트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경우나 LOM이 생기는 경우 수술했는데 계속 아픈 경우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스테빌리티 다시 생기는 이유로는 잘 됐는데 한번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 트라우마틱 페일리어라고 할 수 있고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다치지 않았는데도 힐링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텐저닝에 문제가 생겨서 페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니컬 페일리어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LOM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 펑셔널 테크니컬한 페일리어로 터널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또 그라프트 텐션 특히 그라프트 고정을 할 때 너무 플렉션해서 고정을 하면 이제 LOM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동반된 손상을 니글렉했다든지 인펙션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터널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피머 터널의 위치인데 그것이 투 엔티리어로 가게 되면 익스텐션 상태와 플렉션 상태에서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고 이게 구부러지지 않든지 구부러지면 락스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뒤로 가게 되면 블로어 프랙처가 돼서 픽세이션 페일리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오버 더 톱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픽세이션만 견고하게 한다면 비교적 괜찮지만 플렉션이 살짝 루스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너무 버티컬하게 오리엔테이션 되면 로테이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게 되고 또 티비아 터널이 너무 앞에 위치하게 되면 이 루프 임핀지먼트가 생겨서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너무 뒤로 가면 PCL 임핀지가 되고 플렉션 시 플렉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ACL 리컨스트럭션 시 만들어진 터널의 위치에 따라서 리비전 시 만든 터널의 위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터널의 위치가 아주 적절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아예 별개로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이 터널을 만들 때 이전에 이용했던 고정 같은 거를 제거하거나 해야 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선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문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머 터널을 뚫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티비알 터널 테크닉뿐만 아니라 어세서리 엔트로미디얼 포탈을 이용한 터널 테크닉과 아웃사이드 테크닉 모두 익숙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 이제 티비아 터널을 뚫거나 피머 터널을 뚫을 때 이 새로운 터널이 다이버전시 하는 방법으로 터널의 월을 형성하게 돼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고 힐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디펙트가 생기는 곳에 대해서는 오셀라이트 본그라프트나 알로그라프트 스트러트 본그라프트, 오토지너스 일리악 본그라프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스크류 사이즈의 디펙트만 있을 경우에는 메탈 스크류를 제거하고 바이옵소블 스크류로 체인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하냐 다음 두 번에 나눠서 하냐는 터널 와이드닝 정도나 본인의 슬기 정도, 인펙션, LOM 정도에 따라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56세 남자 환자로 6개월 전에 알로그라프트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심플 엑스레이 상에서는 티비아 터널이 살짝 앞에 있고 피머 터널이 약간 앞에 있는 정도였습니다. 인스테빌리티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건축보다 더 타이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MRI에서 두 터널 모두 너무 안티리어에 위치해서 임핀지먼트가 있었고 터널 와이드닝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틱 체인지가 있고 본 디펙트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터널 사이즈가 크고 비교적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는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스테이지 디비전을 생각하고 본그라프트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 루프 임핀지먼트가 일어나서 그라프트가 굉장히 디제너레이션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의미 없는 그라프트라 생각해서 최대한 데블링하고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남겨야겠다고 이제 남겨놨지만 의미가 없어서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 터널 내에 굉장히 소프티슈나 이런 것들이 시비하게 있었고 데브리망 시행하고 그 본 터널의 뎁스와 위스를 이제 측정하고 일리아 크레스트에서 적당한 15mm 정도의 본 그라프트를 만들어서 이 본 그라프트 시행할 때 PPTV 테크닉으로 같이 이렇게 패스팅하는 방법으로 필링했습니다. 티비아 터널 역시 그 아웃사이딩으로 해서 아스로스코프 데브리망을 철저히 하고 나머지 본 그라프트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는 데브리망 하고 나니 랩런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랩런트인가 해서 프리업 MRI를 다시 봤더니 예전 그라프트는 디제너리즘이 굉장히 돼 있는 걸 반해서 보시면은 뒤쪽으로 티비아 인서션이 상당히 살아있고 피모 쪽에도 인서션이 살아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수술 전에 그 병원에서 했던 MRI를 봤더니 그 인저리 메커니즘도 무릎에 물건이 떨어지며 다쳤고 이 비교적 리가먼트는 시그널만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거를 다 그대로 든 채로 이 앞에 리컨스트럭션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개월째 이제 스테빌리티를 다시 체크하였고 건축과 비슷한 정도의 락스티가 있어서 사이드 디퍼런스 2mm 정도 나왔고 MRI 팔로우 해보니 비교적 랩런트가 인텍트해서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4년 전에 원피모2 티비아 더블번들 에이스 리컨스트럭션 후에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다시 내원한 환자입니다. MRI 파인딩에서 포스티어 루트 테어가 있었고 더블 번들의 티비아 어태치 AN 번들이 떨어진 것도 같이 보였고 그 다음에 미디언 인스커스 쪽에 보안 이데마와 컨드라 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세고 처음에 더블 번들을 했었던 거를 감안해서 싱글 번들로 체인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스로스코프 파인딩 보시면 PL 번들은 루스하게 남아있고 AN 번들은 떨어져 있었고 컨드라 웨어가 있었고 이 포스티어 라테랄 포스 루트 테어가 있어서 먼저 오른사이드 리페어를 시행하고 미디엄 인스커스 롱디스널 테어에 있어서도 역시 오른사이드 리페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ACL 컨스트럭션을 위해서 피머 터널 마킹을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해보니 이 인터피런스 스크류가 굉장히 그 새로운 터널을 만드는데 간섭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옵소블 스크류로 체인지를 하고 리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터널의 트레이젝토리가 이 오리지널 그 인터피런스 스크류 방향과 조금 달라서 충분히 고정력을 얻을 수 있었고 타이트로프와 같은 다른 픽세이션 방법으로 고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하고 CT에서 저희가 AM 번들에 가까운 쪽에 이 싱글 터널이 뚫어져 있고 처음 시작은 같이 병합되어 있지만 트레이젝토리가 달라지면서 이 방향이 달라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24세 여자 환자로 5년 전에 BPTV로 오토지너스 BPTV로 ACL 리컨스트럭션 후에 유도 중에 다쳐서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그 오버더톱 포지션에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수술 같이 보이지만 보시면은 그 피봇 시프트가 일어나고 이 피모 어태치에서 떨어져서 위인저를 받았던 것을 보고 트랜스포터 테크닉으로 싱글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를 보면 약간 남아있지만 굉장히 프레임이 심했고 예전에 인터피런스 스크류는 별로 새로 톤을 만드는데 간섭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제거하였고 이 환자가 알로그라프트를 선택을 원해서 저희가 아킬레스 텐던 알로그라프트를 선택했고 거기에 있는 본을 이용해서 이전 스크류 자리는 고정을 시행하였고 스트러치 본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킬레스 텐던 알로그라프트를 테스트시키고 인터피런스 스크류로 고정하고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섭이 되는 인터피런스 스크류는 제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티비아 터널은 낫도 없고 바이오소블 스크류하고 세컨더리 픽세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역시 피머 터널의 트레이젝토리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세 남자 환자로 요즘에 많이 시행하는 트랜스포털 테크닉으로 아나토미 싱글 번들 에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 환자인데 수술 후 9개월째 별 트라우마 아닌데 떨어진 환자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상력이 저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라프트나 뭐 힐링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토그라프트를 레코멘드 하였으나 환자는 굉장히 알로그라프트를 선호하였고 이 그라프트는 비교적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본 텐던 정선 있는 데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미니스커스는 플랩티어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퍼 마지막에 있는 미니스커스를 다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인터피런스 스크류가 굉장히 그 터널의 좋은 위치에 위치하였었고, 이 인터피런스 스크류의 포스처럴 마진으로 가이드 와이어가 가도록 한쪽으로 엑센트릭하게 위치시킨 후에 리머를 통해서 리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인터피런스 스크류 위치와 같은 곳에 이 터널을 만들고, 또 처음에 약간 포스처럴에 위치했었던 것 같은 티비아 터널에 있어서 약간 엔티리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했을 때 LOM이 없는 걸 확인하고 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오피 엑스레이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는 저희가 이제 싱글 번들 ACL 컨스트럭션 페일리어 된 케이스에 있어서 저희가 더블 번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을 때 환자도 원하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해서 했던 환자입니다. 이 MM에 버킷핸들 테어가 있고 ACL 컴플리트 테어가 있었던 환자에게 있어서 티비아 터널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피머 터널은 뭐 투 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메니스커스에 대해서는 버킷핸들 테어에 대해서 리페어를 시행하였고, 피머 터널의 그 인터페런스 크루는 뭐 버튼을 통과시키대로 혹시 걸릴까 일단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얼 메니스커스 버킷핸들의 엔티리어 파트는 인사이드 아웃 리페어를 하고, 포스티리어 파트는 올 인사이드 테크닉으로 리페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풋프린트 에어리에 PL-AM 번들을 뚫어가지고 두 터널을 만들고 다일레이션 시켜서 터널 블로아웃이 없고 브릿지가 1mm 이상 있는 걸 확인하고, 티비아 터널 역시 PL-AM 마찬가지로 통과시키고 그라프트 패싱 시켜가지고 임피지 없는 걸 확인하였고, 포스트오피 엑스레이 및 CT에서 보시면 피머 터널은 뭐 비교적 그 터널이 유지되고 있지만 티비아 터널이 너무 이제 많은 터널이 뚫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디펙트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잘 유지될까 염려돼서 수술 후 2년에 팔로우 MR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라프트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터널도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6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그 오버 더 톱 포지션에 돼 있는 그런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인스테이블리티에 있어서 메니스커스 테어가 생기고 그런 환자에게 아스스코 파인딩을 보시면 메니스커스 테어와 콘드라 웨어가 있고, 이 보시면은 하이 AM2 PL 번들 리컨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AM 번들을 리컨스트럭션을 추가함으로써 스테빌리티를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트랜스포탈 테크닉을 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예상치 못하게 이 풋프린트가 적은 환자에게 있어서 저희가 리밍을 가능하게 되면 처음엔 잘 뚫은 것 같지만 확공하다 보면 블로아웃이 될 것 같은 임펜딩 블로아웃 프랙처가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인터페런스를 고집하면 블로아웃 프랙처가 되겠지만 포스타이로 바꾸면 저희가 그 포스트오피 4년째 우연히 찍게 된 MRI인데 그 정상인 AC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TV로 싱글 번들 트랜스포탈 테크닉을 할 때 이 패싱하다가 이게 부분 블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non-observable 슈처로 바꾸고 포스타일을 하고 또는 임팍션 그라프트를 하면 힐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거를 사용하여도 그라프트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리비전 시에 리퀴드 픽서와 같은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는 건 좀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29세 남자 환자로 저한테 이 포스티어 펀니텔 포사의 드레인을 꽂고 내원하였습니다. 과거력을 보면 9년 전, 4년 전, 6주 전 3번에 걸쳐서 ACL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하였습니다. MRI상에서 보시면 펀니텔 포사에 이렇게 휴지한 헤마토마가 있었고, 이 헤마토마라고 생각하고 로컬에서 IND를 하고자 드레인을 넣었는데 블리딩이 멈추지 않는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엔지오 시트를 찍어봤더니 슈드 애니리즘이 있었고, 익스플로 해봤더니 그 펀니텔 아터리에 이 멀티플한 그 드릴링에 의한 것으로 사용되는 펑테이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펑니텔 아터리에서 리섹션을 시행하고 사피너스 베인그라프트 해서 저번 금요일 날 환자가 우연히 팔로업돼서 4년 전에 이제 했던 그 엔지오를 보시면 굉장히 얇고 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좀 회복돼서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용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로테이션 정도에 따라서 펀니텔 뉴로바스쿨라에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비전 시에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리비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서지컬 테크닉이 필요하고 재활을 잘하고
또 이 프라이머리하고는 다르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리비전의 목표라는 것을 환자한테 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명대학의 백이철 교수님께서 Current Trend in PCL Reconstruction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후방 십자인대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PCL로 두 개의 번들로 되어 있다. 안테로라달 번들, 포스트미디얼 번들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바이오메카닉으로 따로따로 작용을 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보면 싱글 번들보다는 더블 번들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 또 포스트 티비아 트랜슬레이션을 비교해 보니까 싱글보다는 더블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피지컬 익점에서 이런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사진은 PCR 스트레스, 포스트 드로우 테스트, MRI, 에퀴티인 경우는 MRI, 크로닉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PCL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보다는 non-operative, 수술하지 않는 보존적인 치료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CL은 인스트 힐링 어빌리티 있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보고한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도 있습니다. 수술적 테크닉을 봐서는 이렇게 싱글 할 거냐, 더블 할 거냐, 트랜스티비얼 할 거냐, 티비얼 인레일 할 거냐, 오토하냐, 알로 하냐, PCL, 랩넌트를 프리저빙 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하고 번들을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윤경호 선생님이 보고를 하셨고 외국에도 보고했고 시스템 리뷰를 쭉 보니까 싱글보다는 더블 번들이 스테빌리티하고 펑션도 좀 더 좋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레벨 1 스타디, 좀 더 높은 강도의 그 스타디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트랜스티비아 할 거니 티비아 인레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는 송홍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롱텀 팔로우를 하셨는데 두 개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토냐 알로냐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PCL 랩넌트는 당연하게 소프티슈 힐링 같은 여러 가지 블러드 스플라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은 불지역을 하자라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테크닉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술 테크닉을 제가 있는 지역에 제 말고 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ACL 마찬가지로 PCL도 수술 테크닉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서적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경희수 교수님 겁니다. 싱글 번들을 쓰시고요. 트랜스티비아를 쓰십니다. 오토가 알로를 쓰시는데 오토인 경우에는 햄스트링 소프티슈를 쓰시고 알로인 경우에도 아킬레스 텐더 본 픽세이션 할 수도 있고 소프티슈로 쓰는 것 같습니다. 랩넌 프리저빙 했고요. 안테로미디아, 티비아 사이드는 트랜스티비아이지만 안테로미디아를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피머 같은 경우에는 본을 쓰는 경우에는 메탈 인터피어런스 스크루를 썼고 아웃사이드 인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티슈인 경우에는 엔도 버튼을 쓰셨고요. 티비아 사이드는 바이오스블 스크루와 스파이크 워셔를 썼습니다. 네, 진단이고요. MRI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면 PCR 큐랩, PCR 레스, 커브드 레스를 썼고요. 패스를 위해서, 그래프트 패스를 위해서 이런 걸 썼고, 여기서는 이 가이드 핀 스토퍼를 써서 시향을 보지 않으시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하기 전에 이 PCL 가이드를 썼을 때 이 스토퍼를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PCL 가이드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시향을 보지 않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TV는 없습니다. 다이그노스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TVR 사이드에는 가이드 핀만 삽입을 한 다음 페모랄 턴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페모랄 턴들 만들 때에는 이제 싱글 번들이었으니까요. 안테로 라다를 번들을 만들었는데 먼저 가이드 핀과 이 10mm짜리의 그 리버를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티리어 마진, 슈트리 마진을 확인한 다음 가이드 핀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8mm부터 9mm, 10mm 이렇게 올려가면서 랩넌트 프리저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사이즈별로 리빙을 하셨습니다. 얘가 티비아 턴들입니다. 티비아 턴들은 아까 만들어 놓은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이 PCL 큐랩으로 보호를 하고 뒤쪽으로 리밍을 할 때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난 다음 리밍을 했습니다. 리밍을 하고 이 티비아 터널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와이어하고 그 수철을 이용해서 그라프트 패스를 위한 여기 보면 스토퍼를 쓰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라프 패스지는 안테로 라테랄 포탈을 통해서 먼저 피머 사이드를 패스를 시켜서 임시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와이어 패스, 수첩 패스해 놓은 티비아 사이드를 통해서 안테로 라테랄로 같이 빼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L 쪽에는 엔더 버튼을 이용하셨고 스파이크 워셔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과정은 PLRI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또 다른 지역에 손옥준 교수님인데요. 싱글 트랜스 TBR 오토라프도 똑같습니다. 랩넌 프리저빙인데 TBR 트랜스 TBR을 안테로 라다로 했고요. 거의 비슷한데 타이트로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MCL 같이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시암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테로 라다로 시암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L까지 오그멘테이션을 했고요. 스코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고 트랜스 TBR을 합니다. 알로그라프트, 아킬레스 텐돈 알로그라프트만 이용을 합니다. 랩넌트 프리저빙을 하고 안테로 라데랄 포탈을 씁니다. 그래서 메탈 인터피런스 툴을 쓰면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픽세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옵서블 스크루하고 스파이크 워셔를 TBR 사이드는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 세팅을 하고 관절빙을 보면서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슈도 엑스티 보이고요. PCL 괜찮은 것 같지만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되면 티비아 턴넬을 먼저 뚫습니다. 피머 턴넬을 먼저 뚫는데요. 피머 턴넬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안테로 라데랄 포탈을 약간 모디파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노스틱보다는 좀 더 멀리 인피리어 쪽으로 익스텐션 시켜서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핀을 먼저 놓고 리밍을 위해서 8mm 리밍만 먼저 뚫습니다. 제일 가는 걸로 뚫고, 왜냐하면 이제 콘다일 쪽에 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8mm, 한 7mm 먼저 뚫고요. 그 다음 8mm, 10mm 딜레이트를 이용해서 페모랄 턴넬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기 위한 곳에다가 마킹을 하고 뚫으면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턴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모랄 턴넬을 만들고 티비아 턴넬을 만들 때는 이렇게 PCL 가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좀 시암은 안 보면 좋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시암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시암을 세팅을 하고 안테로 라데랄 트랜스 티비아 테크닉을 위해서 인시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뷰잉 포탈은 포스트 미들 포탈이고요. 보면서 시암과 같이 뷰잉 포탈을 같이 보면서 그 위치에서 먼저 가이드 핀을 넣고 10mm를 먼저 만드는데요. 보통 제 같은 7mm 가는 걸 만들고 그 다음 때 이제 마지막 리밍을 할 때는 이게 비스핀입니다. 긴 비스핀을 이용해서
드릴이 들어가도 이 스핀 밖으로 드릴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고 이렇게 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스핀의 뾰족한 부분이 아닌 블런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빌려가 들어가도 그렇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알로그랍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패시지는 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팁은 이 피머 사이드 넣고 이 티비아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겨내야 되는데 이때 우리 한나의 포탈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디슈에 낑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머 사이드 넣고 고정을 한 다음에 티비아 사이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머 사이드 먼저 고정을 하고요. 안트로 라달 포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리니즈는 한 100도 정도 구부려가지고 메탈 스크류 인sertion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텐셔닝 하고 티비아 픽세이션은 약 70도 정도 바이오 옵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 스크류 픽세이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프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재활은 좀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싱글이든 더블이든 아니면 트랜스티비아이든 인레이든 오토든 알로, 렘넌트, 프리저빙, 안트로미디아, 안트로라달 포탈 사실 이게 뭐를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테크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자로 전남대학의 손정건 교수님께서 포스터라테럴 코너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손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포스터라테럴 코너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PLC 인저리 치료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정확한 진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손상은 이제 PCL 손상과 컴바인드 손상이 많고 최근에는 일부 ACL과도 동반 손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PCL 리컨스트럭션 페일리어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PLC 인저리를 간과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PLC 아나토미컬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도 많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지컬 테크닉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L, 포플티우스, 포플티오 피뷸라 리가멘트 이런 세 가지 구조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진단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배럴 스트레스를 0도하고 30도 찍어가지고 30도 찍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솔레이티드 PLC 손상을 의미하고 0도에서 찍어서는 이제 컴바인드 손상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 디스로케이션이 아니나 이렇게 베러스 스테이러스 테스트에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다이알 테스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30도에서만 익스트라 로테이션이 증가된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PLC 인저리, 90도에서 증가된 경우에는 PLC하고 PCL의 컴바인드 인저리를 의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레트럴 드로우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손상이 됐느냐, 언제 손상이 됐느냐, 또 다른 리가먼트 손상이 어쩌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레이드 정도에 따라서 1, 2, 3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적응증은 5mm 이상의 인스테빌리티를 보이는 그레이드 2하고 3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넬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A, B, C로 나누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손상된 경우에는 PFL이나 포플리테오 스탠더드, 그 다음에 이제 베러스로 XT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LCL, 이제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컴플리트 LCL 인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나토미컬한 리컨스트럭션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LCL하고 포플티오 피뷸라 리가멘트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다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우리 윤경호 교수님이 주로 사용하는 포플티우스 인서션에서 스플리트에서 포플티우스하고 포플티우스 피뷸라 리가멘트 LCL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카 액시던트로 파텔라 프랙처 수술을 했고요. 1년 후에 이제 포스트 인스테빌리티와 포스트 레터럴 인스테빌리티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스트레스 엑스레이상은 약 13mm 정도의
사이드 투 사이드 디퍼런스의 posterior translation을 보였고요. 비교적 이제 베러스 스트레스 비율 용도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환자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레코멘데이션한 포스테로 레터럴 스트레스 비율에서는 왼쪽 사이드가 언스테이블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RI는 PCL에 이제 이렇게 크로닉한 태엽 패턴 보이고요. 이제 피뷸라 헤드 칩에 이렇게 어벌전 프랙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테스트에서는 두 가지 경우 다 포지티브였고요.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이제 피지컬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포스테리어 드로우하고 포스테리어 레터럴 드로우에서 포지티브였고요. 이제 리버스 피보시프 같이 포스테리어 레터럴 포지티브인 것을 볼 수 있고 베러스 인스테빌리티도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와 아울러 드라이브 스루 사인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수술은 세 가지 스트럭처를 다 시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시전은 레트럴 에피콘다일에서 피뷸라 팁까지 이렇게 인서션을 시행하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페로니얼 로브를 바이셉스 뒤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TBR 피뷸라 사이트에서 엔테로 미디 인피리어에서 포스트리어 수피어리어로 페로니얼 로브를 프로텍션 하면서 터널 프로퍼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트 패스지를 위한 엣지본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TBR 사이드는 거디스 튜버클에서 ACL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능하면 포스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하고 포스티어리어는 티비오 피뷸라 조인트 한 1cm 정도 미디얼 사이드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오티비얼 밴드를 스플리트해서 LCL이 붙는 팔페이션을 하고 LCL 텐던도 팔페이션해서 일단 에피콘다일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포플리테우스도 인서션을 만지고 텐던을 만져서 약 1.8cm 디스탈의 포플리테우스 텐던을 위한 터널 프레퍼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킬레스 알로그라프트를 스플리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킬레스 알로그라프트의 보니 포션은 이렇게 피머의 포플리테우스 포션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닥은 이제 엘리오티비아 트랙 안쪽으로 놓고 바이셉스도 밑으로 통과시켜서 가능하면 페로니얼 로브를 하면서 티비아의 엔테리어 사이드로 이렇게 텐던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플테오 피뷸라 리가먼트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피뷸라의 포스테로 슈페리어에서 텐던을 패시지 시켜서 엔테리어 인페리어로 패시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리오티비얼 트랙 밑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포션은 이제 LCL을 위한 포션이 되겠습니다. 일리오티비얼 트랙 안쪽으로 향해서 그 전에 위치시켜준 이제 LCL 인서션 사이트에 본 터널을 뚫고 이제 그래프트를 본 터널 내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앞쪽에서부터 TBR 포션에 대해서 이제 인터퍼런스로 먼저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전 상태에서 LCL 피모럴 인서션 사이트를 고정을 하고 이제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고 나서 이제 TBR 포션은 더블 퍽세이션을 시행하고 피뷸라 팁의 터널에는 이렇게 인터퍼런스 스크루를 하나 더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오티비얼 밴드는 이렇게 한 가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오프 엑스레이에서 PCL, TBR 포션, 이제 피뷸라 포션 모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제 LCL 인서션, 포플테우스 인서션, TBR 포션, 피뷸라 포션 모두 정확한 위치에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이전처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CL하고
포프티어 피블라 리가먼트만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로니얼 러브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엔테리어 인피리어에서 포스티어 슈피리어로 터널 프로퍼레이션을 시행하고, 그 프로시저는 뭐 전 수술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머의 LCL 인서션 사이트에 LCL 픽세이션을 위한 터널을 뚫고, 그다음에 그보다 디스탈 엔티리어에 포플리티어스 텐던 인서션, 포플리티어 피블라 리가먼트 픽세이션을 위한 터널을 뚫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술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것은 아닌데 우리 신재양 교수님은 이제 페로니얼 러브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테리어하고 포스티리어 이렇게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로 해서 그냥 익스플로레이션 안 하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무서워서 가능하면 페로니얼 러브 익스플로레이션을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로테이셔널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포플리티어 피블라 리가먼트나 포플리티어 스탠던이 되겠고, 베러스는 LC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포플리티어 피블라 리가먼트 단독 리컨스트럭션도 과거는 해봤었는데 이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PFL하고 LCL 같이 하든지, 인스테빌리티가 심하면 이제 PFL, 포플리티어스, LCL, TBR 베이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오스티오토미도 시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저희가 한 5분 늦게 시작했고, 지금 5분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25분까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부터 힐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우리 김성환 교수님은 실제로 프랙티스에서 힐링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셀룰라 이런 프랙티스 실제로 하진 않고 있고요. 무티니컬하게 본다면 가능한 소프티슈와 터널 사이즈의 미스매치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리텐셔닝을 미리 좀 해서 그라프트가 처음에 프레퍼레이션 할 때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데 텐션이 좀 하고 나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거를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교수님. 네, 김성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라프트 페일리어를 볼 때 대부분 본 터널에서보다는 인프라티큘러 포션에서 태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 본 텐던 힐링에 대해서 이제 오그멘테이션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인트라티큘러 포션의 어떤 그 리모델링이나 그쪽의 바이올로지컬 힐링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예, 뭐 보통 인트라아티큘라 내에는 인젝션 스터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사이토카인이나 프로스페트 인젝션하는 게 스포라딕하게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스캐폴드 같이 이제 그걸 리가멘트를 좀 감싸는 그런 스캐폴드와 다양한 케미컬들을 분발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은 뭐 가장 커봐야 패드 정도의 스터디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좀 그 결과가 어떻다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에 연구도 보면 그 작은 동물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큰 동물에서 봤더니 또 아무 효과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인트라아티큘라 레이저에 있는 리가먼트는 조금 더 그 시노비얼 플루이드에 쌓여 있어서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ACL 리컨스트럭션 또 PCL 리컨스트럭션은 저도 뭐 한 30년째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새로운 테크닉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정범 교수.
정 교수님도 발표에서 보여주셨듯이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에서 그다음에 안트로메디얼 포탈에서 아웃사이딩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트랜스티비얼에서 이제 AM 포탈로 간 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원하는 아나토미컬 포지션에 가기가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으로는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해도 이제 그런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제 AM 포탈에서 아웃사이드로 간 거는 제가 AM 포탈을 하면서 저희 전임이들한테 좀 트랜스피어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거 해라,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전임한테 바로 쓸 수 있는 테크닉을 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블러아웃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아웃사이드는 또 실제로 보면 한 2명이서 수술할 수도 있거든요. 디플렉션 할 필요도 없고 다 보고 하니까. 픽세이션 디바이스도 뭐 다 기존의 걸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현재 아웃사이딩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웃사이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 위치나 클리니컬 리저트를 종합했을 때 본인이 지금 몇 프로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환자의 바이올로지가 받쳐주지 못하면 저희가 뭐 거기다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90% 이상, 90% 근처로 이 환자들이 만족하고, 스테빌리티도 이제 거의 완벽한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도 한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까지에서. 근데 지금 분명히 이제 이 테크닉 이볼루션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테크닉이 MRI도 좀 더 아름답게 나오고,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좀 더 좋고, 좀 더 얼리 리해빌리테이션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다음 정말 멋있는 다른 테크닉이 나오지 않는 지금 있는 테크닉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터널 위치를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더 만족하시는 건가요? 네, AM 포탈 테크닉 때보다는 픽세이션을 훨씬 더 강한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엔더버튼 루프밖에 못 쓰니까 AM 포탈 테크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픽세이션을 이제 엔더버튼 다이렉트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위치를 잡을 때 저희가 블러아웃 때문에 좀 사실은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이 터널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터널 위치를 아웃사이드 하면서 사실은 전에 프레디프 의견에 따라서 좀 너무 좀 아래 디지털 쪽에 잡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뭐 다이렉트 인서션 뭐 그런 개념이 있지만, 여하튼 소위 이제 아이소메트리하고 아이소메트릭 포인트와 아나토미컬 포인트를 동시에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옮기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연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딱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정리를 좀 잘 해주셔서 공부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보면 ACL 테크닉이 새로운 걸 찾아나가는 것도 있고, 옛날 테크닉을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웃사이드 인도 그렇고, 익스트라 아티큘라 테너데시스죠 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 한 30년대 전에 이미 하던 거가 없어졌는데 요새 다시 리바이즈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오버 더 탑 테크닉이 있어요. 그게 보니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그 테크닉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버 더 탑 테크닉이 안티로레트럴 인스테빌리티에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버 더 탑 테크닉과 소위 이제 제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 익스트라티클하고 오버 더 탑을 동시에 하는 테크닉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오버 더 탑 테크닉을 쓰는 거에 문제점은 픽세이션을 강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오버탑을 굳이 안 써도 지금 현재 있는 피모랄 터널을 뚫고 써도 이제 뭐 충분히 아이소메트리 이런 것들을 잘 얻을 수 있고, 픽세이션을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따로 그렇게 오버탑 테크닉을 지금 상황에서 쓸 이유는 없고, 물론 지금 있는 것들이 30년 전 테크닉이 다시 리바이벌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강한 픽세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 테크닉이 완전히 똑같이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교수님은 프라이머리 ACL 리컨스트럭션은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저는 트랜스포탈 테크닉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트로메디얼 트랜스포터 네, 테크닉이죠. 그다음 이제 뭐 처음에는 제가 더블 번들 막 연습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PPTB로 트랜스티비아를 배웠고요. 그래서 연습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라프트는 인텍트 한데 피벗 시프트가 나오면서 환자가 버킷핸들 테어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몰랐지 연수 갔다 와서 이제 트랜스포탈로 하고 더블 번들을 한다고 이제 하면서 아킬레스 알로그라프트를 해서 원 피머 투 티비아 리컨스트럭션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좀 테크닉도 어렵고 이제 트렌드도 점점 랩넌트 프리서빙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햄스트링으로 랩넌트 프리서빙 하고 있는데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랜스포탈 테크닉의 아나토믹 리컨스트럭션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네. 질문 주세요. 리비전 레이시엘에 대해서 하십시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아까 더블 번들 하시고 리컨스트럭션도 보여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번들 경험이 없어서 더블 번들 한 환자가 리비전 해달라고 보면 약간 스트레치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경험도 있으시고 아까 케이스도 보여주셨으니까 더블 번들 환자 리비전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은 더블 번들은 프라이머리 에이스 리컨스트럭션의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머리 에이스 리컨스트럭션의 목표는 리턴 투 스포츠고 리비전의 목표는 리턴 투 데일리 액티비티니까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리비전을 할 때 또 더블 번들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술자나 환자나 모두에게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레스 인베이시브한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리비전 케이스들을 보시면 굉장히 카트리지 웨어라든지 메니스칼 테어가 많이 동반돼 있고 뭐 마이크로 데미지 같은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제 손상이 많이 돼서 사실은 우회 프로텍션 같은 목표를 보자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의문시되는 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희철 교수. 한마디로 말해서 PCL 리컨스트럭션의 가장 업투데이트한 트렌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방법. 업투데이트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더블은 스타트상으로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더블을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싱글 번들, 그 다음에 트랜스티비알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아마 개인적으로 약간씩 서전마다 약간씩 모디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PCL은 티비알 터널을 뚫고 페모럴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이 더 클리니컬 리설트를 좋게 만드는데 민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티비알 터널, 페모럴 사이드.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굉장히 좋은 논문 이번에 퍼블리시 되는데 아직 포스트 돼 있던데 티비알 터널을 이렇게 바꾸면은 익스커션이 커져서 결과가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는 거고 특히 TBR 터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잘못 뚫어놓으면은 익스커션하다 미디얼 페모럴 콘달에 뚫려서 걸려서 옛날에 그래서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 킬러 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TBR 터널을 정확하게 아나토미컬하게 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마 PCL 리컨스트럭션에서 제일 좀 어려운 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트랜스티비알 터널이 있고 인레이 테크닉이 있지 않습니까? 인레이 테크닉이 그 방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터널 만든 것에 어려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하니까 티비알 사이드는 이제 그 컨셉트만 가지고 온다면은 인레이 테크닉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정호 씨. 왕기열 교수님 질문? 네. 삼성서울병원의 왕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포스테로 라테럴 코너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바이오 메케니컬 스터디가 아주 많지 않아서 그라프트 픽세이션한 앵글이나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하신 방법하고 레셔널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이제 익스트라 로테이션al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인터널 로테이션해서 픽세이션 했던 아마 그런 피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오버스트레인드 돼서 익스텐션이 안 되는 거나 플렉션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PCL 리컨스트럭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로 레터럴은 그냥 익스텐션해서 그냥 특별히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지는 않고 그냥 당겨가지고 풀아웃 해가지고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 조금 이렇게 LOM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신뢰돼서 이것으로 테스트. 그래. 제가 선생님 그
PLRI 특히 ACL PLRI 컴바인드 했을 때요. 그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PLRI 인스비트가 심할 때는 아나토미카 TBR 터널도 만들고 해서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피부를 해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그 동감이고 그 아나토미컬하게 TBR 터널 만드는 경우는 몇 % 정도 되고 또 ACL PLR 수술했을 때 포스트 리비테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다르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ACL, PLRI 수술에 대한 그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럼 PLRI만 아이솔레이티드 PLRI 했을 때하고 예. 그때는 어떻게 포스트 리비테이션? 그때는 저희 이제 2, 3주 동안 이제 0도에서 30도 정도만 ROM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서포팅은 이제 루틴으로 되게 PCL하고 컴바인드 서저리를 하기 때문에 포스트 서포팅에서 스플린트 3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 이후로부터 그레주얼하게 프롬 포지션에서부터 ROM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베어링은 풀 익스텐전 상태에서는 뭐 한 2, 3주 지나면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PLR을 아나토미컬 할 때하고 피부를 할 때 그 아나토미컬 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아직도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제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mm 이상 넘어가는 PCL에 대해서는 루틴으로 코너 슬링처럼 PLRI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중에 TBR까지 하는 케이스는 뭐 10%에서 20%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PLRI는 진단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이지, 피지컬이죠. 서전이 라드랄 플라토가 얼마나 포스테로 라드랄 서브룩세이션 되는 걸 손으로 느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스타디는 다 불충분하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술방에서 마취한 상태에서 포스테로 라드랄 로테트리스를 할때 라드랄 티비아 플라토가 포스테로 라드랄 서브룩세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항상 느껴요. 거기에서 만약에 느껴지면은 포스테로 라드랄 코너 슬링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TBR 터널 만들어가는 그 케이스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그레이드 3의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고 영국의 에이비스 그룹들이 그 스타트 하는 거 보면은 아나토미컬 행거나 피부를 해야 되고 모디파이 라스 행거나 결과 별 차이 없는 걸로 특답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PCL, PLR 같이 할 때 PCL 시간 만드는데 포트라더 톤을 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 많으시니까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련 당해주신 5분 교수님께 박수로 세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